암흑시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문명의 퇴보, 지식의 상실, 끝없는 혼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오늘은 그 어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문명의 붕괴가 정말로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침묵기였을까요? 그 순간들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 하나입니다. 536.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힘들었던 해로 기록된 바로 그 해죠. 서기 536년, 정체불명의 안개가 북반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세상은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어둠 속에 잠겼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삶이라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암흑시대가 찾아온 거죠. 네, 그럼 이 18개월간의 어둠이 도대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 장에서 바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딱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게요.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엄청난 화산 폭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 햇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온은 뚝 떨어졌고 농작물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겠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기근이 덮친 겁니다. 단 하나의 화산 폭발이 전 세계 문명을 거의 멈춰 세운 거예요. 한 문명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또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536년의 어둠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명들이 꼭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토록 찬란했던 문명들이 한순간에 붕괴하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미케네 운명, 강력했던 히타이트 제국 같은 것들이요. 이들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아주 복잡한 교역망으로 촘촘함에 연결된, 그 시대의 세계화 사회였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거대한 궁전들과 도시들은 폐허가 됐고 기록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강력했던 문명들을 그것도 거의 동시에 파멸로 이끌었던 걸까요?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재앙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거죠. 바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150년 이상 계속된 끔찍한 가뭄, 그로 인한 기근과 대규모 이주,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민족의 침략, 그리고 이 모든 걸 뒤흔든 연속적인 대지진까지. 정말 설상가상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재앙들 중에 하나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든 버텨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의 동시에 닥치니까 서로를 돕던 그 촘촘한 연결망이 오히려 연쇄붕괴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의 시대죠. 그런데 혹시 이 암흑시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거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암흑시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14세기 이탈리아의 학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 로마의 영광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그 위대했던 로마랑 비교하니까 그 사이의 모든 시대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재와 그림자뿐인 어두운 시대라고 깎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꽤나 편향된 시각이 천년의 역사를 어둡게 칠해버린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신화, 오른쪽이 현실인데요. 발전이 멈춘 어두운 시대. 아니요. 현실은 역동적인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에선 폴리스가 탄생했고 샤르마뉴 대제는 문명 재건에 힘썼죠.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 성당들이 세워졌고요. 심지어 유럽 넘어 이슬람 세계에서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둠이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붕괴는 그냥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혁신을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붕괴가 어떻게 철기 시대를 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1단계, 교역로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2단계, 청동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주석 공급이 뚝 끊겨버려요. 완전 위기죠. 그러니까 3단계,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만 했고, 그 결과가 바로 4단계, 주변에서 더 구하기 쉽고 훨씬 강한 금속인 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진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이런 일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라는 그 거대하고 단일한 제국이 무너진 건 물론 큰 재앙이었죠. 하지만요, 바로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유럽 각지에서 왕국이나 도시국가 같은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 실험들이 싹틀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붕괴와 재탄생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그 답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로마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 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암흑에 더 가까운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혁명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나옵니다. 그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그 겸손함,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게 만든 진짜 엔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발견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암흑시대는 끝이 아니라 전환기였고 어둠은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것. 어쩌면요, 인류의 가장 눈부신 순간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어둠 속에서 겸허하게 작은 빛 하나를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밝은 순간이 아닐까요?